흥이 많구나, 에너지가 많구나, 정말 근데 너무 많아서 문제구나, 넘치는 에너지. 새로운 어떤 미개척 분야에 이렇게 딱 도전을 해야 돼요. 여기는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강을 건너가야 되고 절벽을 뛰어내려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누가 그거 제일 먼저 했을까? 우리 ADHD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거 먹어도 돼? 내가 먹어줘 먹어볼게. 뛰어도 내가 뛰어볼게. 강을 건너고 뭐 이런 부분들을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 부분들을 해서 개척해서 그 부족이 전체가 다 살게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을 것 같아요. 얘기 나누면서 보면 ADHD 학생들 하면 그러니까 강점도 많이 있고 어떤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점을 많이 발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왜 교실이나 학교 얘기를 들어보거나 아니면 학부님들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ADHD 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처럼 아니면 굉장히 걱정스러운 어려운 일들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게 될까요? ADHD에 붙은 꼬리표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문제야, 이기적인 아이, 눈치 없는 애, 시끄럽고 방해만 되는 존재, 뭐 이런 느낌들이 덕지덕지 이렇게 ADHD 붙어 있는데 네. 마치 그게 ADHD 본질인 양 우리가 좀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앞에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ADHD가 어떤 시대에는 그런 면들이 아주 뭐 용기 있는 행동, 또 우리에게 집단에게도 도움이 되는 행동일 수 있는데 네. 지금 이 시대와는 뭔가 조금 안 맞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네. 또 한 가지는 ADHD 아이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부정적인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는 그 아이들이 경험한 수많은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2차적인 어떤 문제, 예를 들면 낮아진 자존감, 어떤 사회관계에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나 사회성에서의 어떤 문제를 일으킨 상황, 아니면 정서적인 문제, 뭐 우울증이든 불안장애든 이런 그로 인해서 생긴 2차적인 문제까지 ADHD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분리해서 본다라고 하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들로 인해 가지고 관계 문제가 생기고 이미 주변에서도 너무 부정적인 프레임들이 씌워진 상황, 그렇게만 이해하면 어려운데 우리 클래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낮아진 자존감에 억울한 상황들이 이어져서 이제 선생님 미워, 아빠도 똑같아, 아이들은 나만 가지고 그래,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ADHD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이 부분은 ADHD가 아니고 ADHD 아이가 경험하게 된 숱한 그런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또 다른 어떤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로 이걸 통으로 생각해서 ADHD 아이들은 다 이래. 그래서 또 진료실에서 와서 네. 어머니들과 이렇게 얘기할 때 어머니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머니 병원 가서 이렇게 조금 요즘에는 문턱도 많이 낮아지고 했으니까 네네. 약도 좀 먹어보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원장님 어떡해요? 약 먹고 있는데 뭐 이런 상황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 요 얘기도 조금 비슷한 참 많거든요. ADHD 순수한 그런 뭐 과잉 행동이나 부주의한 증상들로 인한 것들이 아니고 이미 정서적인 문제가 생겼고 적대적 반항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실제는 약물 치료로 한다고 해서 적대적인 모습이 완화가 되고 품행의 문제가 해소가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ADHD 약 먹으면 좋아져, 이 부분은 그런 과잉 행동스러운 모습이나 부주의한 모습들이 정서 문제 생기기 이전에 네. 약물 치료하고 하면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거든요. 요 경험들 또 내가 알고 있는 요 지식을 가지고 이미 다른 문제가 2차적으로 생긴 친구들에게도 선생님들이 동일하게 적용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약 먹는데도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너는 왜 선생님한테 이렇게 버릇없이 해? 그래서 ADHD 빨리 치료하면 좋아지는데 가서 약물 치료하라고. 근데 어머니는 답답한 노릇이죠. 그런 ADHD 핵심적인 그런 약물 치료, 자극제, 그거 외에도 수많은 다른 약물들도 먹고 있는데 실제 품행의 문제까지 이렇게 있는 경우는 조절이 상당히 어렵게 돼요. 또 약물 단독으로 약물 치료를 한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영역들이 아닌데 이미 이제 ADHD 약물 치료 왜 안 좋아져?
이렇게만 접근하고 가니까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ADHD 하면 공존 질환이 한 60%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불안 장애가 많게는 한 50%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아, 그래, ADHD는 불안과 함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사실 이 원장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저도 그 어떤 학생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계속 지적받고 비난받고 어떤 꼬리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삶에서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막 화가 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런 공존 질환이 그만큼 많다고 한다는 것은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아, 공존 질환을 하나로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래서 클래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어떤 정서적인 문제나 자존감의 이슈, 또 사회성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씨앗이 이렇게 조금씩 싹이 나고 있을 때 빨리 개입을 한다라고 하면 부정적인 피드백을 들을 일이 없겠죠. 자존감이 낮아질 일들이 없어지고 오히려 쟤 뭐야 했다가 칭찬받는 아이로 이렇게 만약에 전환될 수 있는 그 기회, 그 타이밍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좀 면밀히 좀 잘 봐야 되는 것들이 있고 공존 질환까지 같이 묶어 가지고 이걸 그냥 ADHD는 이런 거야, 아주 다른 부분의 문제, 분명의 문제까지 이렇게 같이 보는 부분들은 실제 본질을 조금 놓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